국제적십자위원회 마크가 선명한 흰색 차량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뼈대만 남은 채 검게 불탄 모습도 눈에 띕니다. 현지 시간 12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러시아의 포격으로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근무하던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도 숨진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나무와 연탄 등 겨울 대비 구호품 배급에 나선 이들이었다며 직원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또 다른 전쟁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부 도시에선 에너지 시설이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을 받았고 곡물을 실은 민간 선박도 흑해상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본토 크루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했던 영토 중 일부를 탈환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틀 동안 크루스크 마을 10곳을 해방했다며 해당 마을들의 이름을 열거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크루스크 내 러시아군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인정했습니다. Росіяни почали контрнаступальні дії. Це йде за нашим українським планом. Щодо Білорусі, скупчення бачили давно. 지난달 6일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를 급습한 우크라이나군은 이후 최대 약 1,30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크루스크 마을 100곳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미 CNN은 러시아군이 지난달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그 자리에서 살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이 입수한 드론 영상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참호를 점령한 뒤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린 채 무릎을 꿇어 항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있던 우크라이나 군인 3명은 곧 바닥에 쓰러지고 숨진 듯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CNN은 해당 영상이 러시아군이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 3명을 명백히 처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명백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처형 방식에 해당한다면서 올해 들어 이러한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소식통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이후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즉결 처형 사례 목록 15건을 제공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넘어 집단 학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한 본토 크루스크 지역에서 반격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현지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이틀에 걸쳐 크루스크 지역에서 10개 마을을 해방시켰다는 러시아 체첸공화국 사령관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군사정치 부국장을 겸하며 크루스크 전투에 참여 중인 알라우디노프 사령관은 적군이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국방부와 우크라이나군은 그의 언급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영국의 레미 외무장관은 함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신임 외무장관을 만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면담을 진행합니다. I think sends a very strong message that we're committed to Ukraine's success, committed to Ukraine's victory.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서방의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풀기로 이미 결정한 것 같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자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걸 허용하고 있지만 확전을 우려해 장거리 미사일 사용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데이비드 레미 영국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동반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긴급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워싱턴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날 때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7억 1,700만 달러, 우리 돈 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레미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연간 30억 파운드, 약 5조 2천억 원을 쓴다며 6억 파운드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미국 등 서방 동맹국에 러시아 내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한 장거리 무기 사용 승인을 요청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가 이란에서 탄도미사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승인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서방과 러시아 간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우려해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후방 목표물을 노리는 데에는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에 대한 제약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블링컨 장관도 영국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을 배제하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은 최근 몇 주간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공격이 심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